안녕하세요. 회생파산TV 아나운서 전지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룡 법무사입니다. 오늘 말씀해 주실 주제가 네네. 개인회생 변제금을 모두 납부를 해도 면책을 못 받는다. 못 받을 수도 있다. 오늘 그 제목을 보시면 놀라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개인회생 특히 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인가결정 받고 매달 내야 되는 변제금 정해지잖아요. 그걸 이제 3년 동안 5년 동안 변제기간 동안 잘 내시면 당연히 면책을 받으셔야겠죠. 그런데 면책을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못 받을 수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법률 규정을 보면 채무자회생법 642조 제3항 규정이거든요. 여기 면책 결정에 관한 조항인데, 이 3항에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면책 받을 때까지 채무자가 악의로 개인회생 채권자를 누락한 경우가 발견된 경우. 채권자를 함부로 우리가 누구는 넣고 누구는 빼고 할 수 없거든요. 개인회생 채권자에서 빠져버리면 그분은 면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은 따로 채권 출심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채권자를 고의로 악의로 알면서도 빠뜨린 사실이 발견되면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채무자가 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 두 가지 정도를 법은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게 어떤 경우들이 있는 거죠? 이게 실무상에서는 사실 가장 많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조건부 인가 결정을 받으신 분들의 경우에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건부 인가라는 건 뭐냐? 법원에서 특별하게 이분의 소득을 의심해서 조건을 걸면서 인가 결정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소득이 변동되거나 이직을 하거나 이랬을 때는 법원에 신고를 해달라고. 그래서 소득이 늘어났으면 그만큼 변제금을 높여서 더 내라. 네. 이렇게 조건을 달아서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조건부 인가 결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럼 이 조건부 인가 결정을 받은 분이 돈을 다 내고도 면책을 못 받을 경우가 생길 수 있느냐?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분이 계세요. 네. 예를 들면 매년 7월 달에 전년도 소득자료 재산자료를 다시 제출하고 소득이 증가했으면 돈을 그만큼 더 내라, 이런 조건을 붙여서 인가결정을 받으신 분인데, 대리인 사무실에서 그 조건부 인가를 받았다는 걸 설명을 못 들으시는 경우들도 있고, 설명을 들었는데 본인이 이행을 안 하시는 거죠. 1년에 한 번씩 서류를 다시 내야 되는데 이걸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원래 결정받은 그 금액으로 열심히 내셨어요. 그래서 3년 지난 후에 법원에 면책해달라고 나 돈 다 냈으니까 면책 신청서를 제출했더니 법원에서 그러는 거죠. 당신은 조건부 인가 결정을 받았었는데 왜 매년 그 소득신고를 다시 안 했느냐. 그래서 그 자료를 다시 내라. 전부 다. 이렇게 조건부 인가 결정을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법원에서 그 명하신 변제계획안 시판 기타 사항란에 적히게 되거든요. 그걸 꼭 확인해 보셔서 나도 조건부 인가가 혹시 없는지, 있다면 그 조건이 어떤 것인지 확인하시고 그 조건대로 매년 자료 제출을 법원에 해주셔야 돼요. 내가 실제로 소득 변경이 없었더라도 자료 제출은 다 해주셔야 돼요. 잊지 말고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법무사님, 그럼 네. 조건부 인가 결정을 받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요? 네, 그냥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원에서 이분의 소득이 의심스러울 경우에요. 네. 이분이 개인회생 변제금을 낮출 목적으로 더 벌 수 있는데 일부러 덜 벌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되실 경우. 대표적인 게 최근에 취업을 하셨는데 네. 소득이 낮아요. 일반적인 그 직종의 소득보다. 그리고 변제율도 좀 많이 낮으세요. 이런 경우가 대표적으로 해당이 될 수 있고, 최근에 직장이 바뀌었어요. 이직을 하셨어요. 근데 전에 직장은 300만 원 받던 분인데 이직하면서 200만 원으로 급여가 갑자기 줄었어요. 이러면 의심이 되죠. 이런 경우가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소득이 최저임금보다 못 미친다고 신고가 들어가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경우에도 의심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근로시간이 짧아요. 우리가 정상 근무를 하면 8시간이잖아요, 하루에. 근데 이분이 5시간만 근무를 하신다던가 6시간만 근무하신다. 그러면 사실은 이분이 정상 근무를 하면 소득이 그만큼 더 늘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제 조건부 인가 결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법원에서 의심하셔서 소명을 요구하시면 내가 특별하게 그렇게밖에 일을 할 수가 없고 내가 전 직장보다 급여가 낮은 직장을 들어갈 수가 없었던 사정이 있다고 하면 그런 걸 잘 소명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시면
조건부 인가를 안 받고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전 공고가 나왔다고 해서 다 조건부 결정을 받는 건 아니니까 그 자료 준비가 가능하신 분들은 잘 준비하셔서 소명하시면 또 해결이 되실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개인회생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변제금만 잘 성실히 납부하면 면책이 다 된다라고 무조건 생각하시기보다는 네. 이 영상을 보시고 네. 좀 정보를 알고 계신다면 실수할 일은 없겠네요. 네네네네. 네, 오늘도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